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첫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만 아시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록 교재 28쪽을 펴시면 데이 에버러지라고 해서 분명히 사과인 거, 그 다음에 분명히 배고 분명히 감인 거에 평균을 구해라 라는 소리인데요. 그냥 에버러지가 있고, 자,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AVRH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평균. 그럼 앞에가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조건에 맞는 거에 평균을 구하라 이런 소리예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가 D가 들어가는데 얘는 조건을 주어서 조건에 만족하는 거의 평균, 에버러지, 조건에 만족하는 거의 합계, Dsum, 조건에 만족하는 거의 최대값, Dmax, Dmin, 이렇게 다 앞에가 D가 들어가고요. 일반 명령어 함수가 하나 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Dmax, Dmin, Daverage에 대한 설명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디에버러지. 마법사를 들어갈게요. 디에버러지 하고 마법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인수 값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써 있고 필드라고 써 있고 크라이테리아라고 세 가지 인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자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하고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수를 하면서 필드명을 넣어도 되고 필드명 없이 이렇게 드래그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헷갈려라 해요. 어떤 함수는 필드명을 넣어야 되고 어떤 함수를 필드명을 안 넣어도 되는지에 대한 거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것은 안 넣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넣어도 돼. D가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필드명을 포함해야지만이 구해집니다. 자, 전체 필드명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금액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필드는.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를 F2를 클릭을 했지만 어떤 교재들을 보면 여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 둘, 필드 개수, 번째. 그러니까 날짜가 1번, 분명히 2번, 3번, 4번, 5번이라 그래서 여기다 5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5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5를 써도 괜찮고 그냥 필드 이름을 클릭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드래그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이 지금 이 문제는 밑에 분명 사과라고 입력이 돼 있으니까 여기를 드래그 하시지만 만약에 입력된 게 없다 그러면 본문에 있는 분명 사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사과가 먼저 있으니까 분명 사과를 드래그 하지만 배를 만약에 구하라 그랬다. 그럼 배는 붙어 있지 않잖아요. 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드래그 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반드시 어딘가에 이렇게 조건을 써놓고 입력을 하셔야지만이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명 사과를 다시 드래그 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배인 거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는자 쓰고 D average 더블 클릭하고 아이고, 더블 클릭하고 마법사 들어가서 전체 범위 잡고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 선택하고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조건을 드래그하고 조건을 드래그 하실 때도 우리 고급 필터 하는 것처럼 필드명을 포함해서 드래그 해주셔야지 입력을 해주셔야지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감도 해볼게요. D average.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감인 거에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만약 average가 아니라 그럴 때는 D sum 이렇게 써보세요. D sum 들어왔어요. Dsum이 됐던 Daverage가 됐던 방법은 동일합니다. 함수만 달라질 뿐이에요. 전체 범위 잡고 필드 클릭하고 만약에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량 필드를 클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를 3이라고 쓰던가. 그 다음에 분명히 감 이렇게 해주셔야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구해진다라는 소리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교재 28쪽에 보이는 것처럼 라운드 함수를 써서 자릿수를 반올림하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 기출문제 1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밑에 기출 1이라고 써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우주고의 종합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평균 점수를 구하다 보니까 소수점 자릿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수점 자릿수를 어, 이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한 자리만 표시하라 라는 소리인데 여기서 반올림 함수를 지금부터 좀 설명하겠습니다. 반올림 함수는 크게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네, 업이 있고 ROUND 다운이 있어요. DOWN 이렇게 돼 있는데 라운드 함수는 말 그대로 반올림. 5보다 크면 5를 기준으로 해서 5 이상이면 올리고 4면은 버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라운드 업은 무조건 반올림 해라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반올림. 무조건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겠죠. 올림. 얘는 내림. 그런데 이 라운드 함수가 이론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1, 2, 3, 4, 5.123 이런 숫자가 있어요. 소수점 지금 세 자리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제가 보이게 했어요. 그런데 라운드 썼어요, 제가. 이론 설명합니다. 라운드 반올림 해라. 이 숫자를 넘버 디지트에다가 만약에 0을 썼어요. 0을 쓴다는 소리는 소수점 자릿수를 하나도 표시하지 말고 표시해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나요? 1, 2, 3, 4, 5가 나오잖아요. 1, 2, 3, 4, 5. 그런데 여기를 제가 만약에 1이라고 썼어. 2라고 썼어. 그러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런 소리고. 그러니까 결과값이 1, 2, 3, 4, 5.1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론 시험에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여기를 마이너스 1을 써라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면 소수점 아래에 있는 걸 반올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수 부분을 처리하라 이런 소리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자리를 버려라 이런 소리예요. 1, 2, 3, 4, 5에서 1의 자리는 지금 현재 5잖아요. 근데 라운드 함수를 썼기 때문에 5보다 크면 올려주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 2, 3, 5, 0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를 썼다. 마이너스 2 썼어.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올려라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10의 자리는 지금 현재 우리 예제 같은 경우는 1, 2, 3, 4잖아요. 10의 자리가. 4니까 올라가지 않겠죠. 그래서 1, 2, 3, 0,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시험에 실기 시험에도 물론 이 문제가 자주 나오지만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넘버 디지트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여러분 차이점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써 있어요. 자, 제가 채팅창을 한번 열고 네, 에버러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는자 쓰고 D 에버러지 썼어요. 마법사 가요. 자, 전체 범위 잡고 종합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종합이라고 하는 필드를 클릭해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필기 점수를 하라 그랬으면 필기를 클릭하고 실기를 하라 그랬으면 실기를 클릭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필드는 여러분들이 계산하라고 하려고 하는 그 필드 값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은 우주고예요. 출신고가 우주고인 것만 골라라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출신고가 우주고인 거에 평균이 83.3333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를 반올림해라 앞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앞에다가 ROUND 라운드 쓰고 뭐 이렇게 마법사 들어가서 여기다가
화면에 표시할 자릿수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표시하는 데이터를 써주기 때문에 2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84.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을 쓰면 어떻게 되고 라운드 업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이쪽에다 해볼게요. 는자 쓰고 D 에버러지. 자, 뒷섬이 됐던 D 에버러지 같던 다 동일하게 쓴다 그랬어요. D 에버러지 쓰고 전체 범위 잡고 종합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이 우주고인 거에 평균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을 한번 써볼게요. ROUND 라운드 업을 써볼까요? 라운드 업. 업은 무조건 반올림 해라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자, 라운드 업. 이 나온 값을 소수점 한 제짜리에서 반올림 해라 라는 소리예요. 업을 쓰니까 어때요? 84.8333에서 그 3이 업이 되니까 84.9 값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함수. 우리 교재 보시면 디에버러지, 디민, 디카운트, 뭐 디썸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쭉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여러분 교재 34쪽 한번 펴보실래요? 교재 34쪽. 34쪽을 보시면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방금 저희가 여기서 라운드 관련 함수 했잖아요. 그거가 나오고 자, 35쪽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35쪽. 35쪽 펴보시고 여기 예제를 갖고 할게요. 지금 35쪽에는 sumif 함수가 나오는데 자, sumif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sumif 학생들이 sumif하고 daverage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뭐 그러니까 sumif는 조건에 맞는 거에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어떤 함수하고 똑같겠어요? dsum하고 똑같겠죠. 조건에 맞는 거에 합계, 이것도 조건에 맞는 거에 합계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신고가 제가 여기다 조건을 쓸게요. 출신고가 대한고인 거에 합계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sumif하고 dsum의 값을 두 개 다 구해 볼게요. 네, 자, 는자 쓰고 sumif 35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sumif 마법사 들어가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만 제목을 잡고 나머지는 제목을 안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range라고 써 있어요. range라는 것은 범위란 뜻이거든요. range.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출신고가 뭐인 것만 대한고인 것만 골라서 합계를 구할 거예요. 출신고를 드래그 해주세요. 솔직히 이 sumif 함수는 이 제목을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뒷썸만 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목을 빼고 학교 명칭만 드래그 해주세요. 요 중에서 크라이테리아가 기준 또는 조건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대한고를 찾으세요. 대한고 이렇게 쓰세요. 대한고만 골라서 sum range 뭐를 더할 거냐 이런 소리예요. 종합 점수의 합계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대한고만 구하니까 83점이 나왔어요. 지금 대한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83점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뒷성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는자 쓰고 뒷성. 들어가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다 잡는다 그랬으니까 전체 잡고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하겠다.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출신고가 대한고인 것만. 그럼 어때요? 결과값은 똑같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뒷섬이 됐던 디에버리지가 썸이프가 됐던 값은 똑같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재 35쪽에 썸이프가 나와서 같이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7쪽 한번 펴보세요. 제가 예제 안 바꾸고 그냥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제 바꾸면 창이 자꾸 바뀌니까. 37쪽에 보시면 모드 함수가 나와요. mod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다 설명을 시트 하나 만들고 설명할게요.
MOD. MOD라는 것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10을 가지고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3, 3은 9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 1값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나머지 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구해 볼게요. MOD, 모드, 여기서 10 디비저를 3. 그럼 어때요?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라. 이런 소리죠. 1 나오죠. 당연히 모두 함수 하나만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모두가 나오면, 어, 여러분들 주민번호 8번째 한 자리를 구해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란 소리잖아요. 어떤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란 소리는 짝수란 소리고 1이란 소리는 홀수잖아요. 그래서 주민번호 가지고 남녀를 구할 때 자주 나오는 함수가 모두 함수예요. 근데 이 모두 함수하고 좀 비슷한 함수가 또 헷갈릴 수 있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모드가 있어요. 모드. MOD가 있고 MODE가 있는데요. MODE는 최빈수를 구하는 겁니다. 최빈수. 그러니까 가장 여러 번 나왔던 숫자가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드 함수 하면 반드시 MOD 함수도 같이 설명을 드려요. 자, 예를 들어 주민번호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7 이런 주민번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남자, 여자를 판단할 때 이 다시 뒤에 있는 일자리 있잖아요. 얘가 홀수이면 남자고 짝수이면 여자잖아요. 그러면 주민번호 중에서 8번째 한 글자를 가운데 글자를 골라와야 되니까 미드를 써야 되겠죠. MID, 미드. 이 문자 중에서 8번째 한 글자를 가져와라. 그러면 2를 바꾼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마법사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구했지만 미드 함수는 텍스트 중에서 스타트 넘버 캐릭터 해가지고 8번째 한 글자를 가져와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져온 이 일값이 모이면 2로 나눈 나머지가 어, 홀수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if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우리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지금은 실습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if 만약에 이런 뜻이잖아요. MOD 방금 구해갖고 온 그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이런 소리예요. 나머지가 0이면 짝수란 소리잖아요. 짝수면 여자겠죠.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 구해 주시죠. 얘는 남자잖아요. 자, 마법사를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모두 함수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8번째 한 글자를 가져왔어요. 그거를 디비저 2로 나눴어요.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그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를 판단해요. 여러분 2로 나눈 나머지는 0하고 1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0이란 소리는 짝수라는 뜻이잖아요. 짝수이면 여자이고 아니면 남자로 구분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OD 함수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고 MODE는 최빈수를 구하는 함수다라는 거를 먼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중요 함수만 쭉 설명하겠습니다. sum ifs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sum ifs. 아까 sum if는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는 거고 다시 뒤에가 sum if가 나와서요. sum if가 있고요. sum ifs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얘만 나왔었어요.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는 거에 합계만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sum ifs가 나왔어요. sum ifs도 있고요. average ifs도 있습니다. average ifs. 조건을 여러 개 만족하는 거에 평균을 구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한번 해보면 A 이건 평균이고 그냥 일반 평균 얘는 조건에 만족하는 거에 평균.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잠시만요. 함수를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sum
이렇게 F가 지워져야지, 그죠? S가. 자, 이거는 sum 합계. 조건을 한 개만 만족하는 거에 합계. 얘는 조건을 여러 개 만족하는 거에 합계. 그럼 그대로 평균을 바꾼 거예요. 평균 조건을 하나만 만족하는 거에 평균, 여러 개 만족하는 거에 평균. 자, 그다음에 또 같이 연관된 함수가 있어요. count가 있습니다, 여러분. count가 있고요. countif가 있고요. countifs가 있고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라 이런 소리고요. 얘는 조건에 맞는 거예요, 숫자. 얘는 조건을 여러 개 만족하는 거예요, 숫자. 그러면 카운트 관련된 함수 중에 또 counta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하고 카운타의 차이점. 이 차이점은 얘는 숫자만 합계를 굽니다. 숫자의 개수만 구해요. 그런데 얘는 카운타는 숫자든 문자든 다 개수를 구합니다.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게 카운타입니다. 그래서 관련되게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sum ifs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sum ifs를 아신다는 소리는 average ifs랑 count ifs랑 다 관련된 같은 함수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출신고가 우주고이고 필기점수가 우주고가 지금 3명이나 있으니까 우주고이고 필기점수가 80점 이상인 사람들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 COUNTIFS를 구해보겠습니다. sum ifs, average ifs 다 관련된 함수입니다. 자, 는자 쓰고 count ifs 써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1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출신고가 우주고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다가 우주고라고 쓰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필기 점수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 크거네 갖다 80점 이상인 거에 개수만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몇 사람이에요? 우주고인 사람은 3명이지만 80점 이상인 사람은 2명이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고 sum ifs도 한번 해볼게요. 는자 쓰고 sum ifs로 가봤어요. 그럼 조건을 2개 이상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sum ifs는요, 여기 첫 번째 인수값이 뭔가요, 여러분? sum range라고 써 있죠. sum range, 어디를 더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조건을 나열하는 거예요. 조건이 뭐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sum range는 나는 출신고가 우주고인 거에 종합 점수의 합계를 구할 거야. 우주고이면서 필기시험이 80점 이상인 것만 골라서. 그러면 sum range는 여기가 돼야 되겠죠. 종합 점수가 될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출신고가 뭐인 거, 우주고인 거를 골라라. 우주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다? 필기 점수가 80점 이상인 것만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80점 이상인 거에 종합점수의 합계는 뭐야 되겠어요? 여기 90.5하고 79점하고 합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카운트 ifs하고 이 sum ifs, 이 average ifs 이 조건을 여러 개 만족하는 거에 함수가 자주 나오니까 관련된 함수를 쭉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한 게 Vlookup, Hlookup에 관련된 함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그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예제를 교재 46쪽을 펴시고, 여러분 교재 46쪽을 펴시고 Hlookup 예제를 한번 불러와 주세요. 기본 문제 보시면 사원은 상여금이 50만 원, 대리는 60만 원, 직급에 따라서 상여금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여기다 가져와라 이런 소리고요. 상여금뿐만 아니라 초과수당도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는 초과수당까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초과수당이라고 쓰고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표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오는 방법에는 H룩업과 V룩업이 있다. 그런데 H룩업은 가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호리젠탈로 돼 있을 때는 H룩업 함수를 쓰고 이게 열로 돼 있을 때는 V룩업 함수를 쓴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2021 버전에서 X룩업이라고 하는 함수가 새로 생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면 X룩업이 생겼냐? H룩업하고 V룩업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H룩업하고 V룩업이 정말 자주 쓰이긴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무조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내가 지금 사원을 찾고 싶잖아요. 그 사원이 첫 번째 행에 있어야 돼요. 이 사원이랑 이 직위라고 하는 이 값이 두 번째 행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못 찾아요. 마찬가지예요. 브이룩업도 내가 원하는 값이,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만이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한 게 엑스룩업이라고 하는 함수가 생겼어요. 우리 교재에도 아마 엑스룩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브이룩업 H룩업보다 지금까지는 브이룩업 H룩업을 많이 썼지만 앞으로는 엑스룩업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H룩업부터 먼저 해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빈도는 H룩업, V룩업이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왜냐면 이제 나온 함수라서. 자, 는자 쓰고 H룩업 써볼게요. H룩업. 룩업 밸류라고 써 있는데요. 룩업 밸류라고 하는 이 부분, 음, 이 부분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직위가 여기 사원이잖아요. C3을 클릭하세요. C3. 이 C3을 가지고 어디서 찾을 거냐? 이 아랫부분에서 찾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아랫부분 하실 때 앞에 있는 직위, 상여금, 초과수당은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반드시 위에 있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은 드래그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F4키가 눌러져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조건표에서 찾아갖고 올 거니까 누르시고 그 다음에 노 인덱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게 상여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상여금은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행 번호니까 2라고 쓰시는 거예요. 2. 2.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 뭐예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아래에 있는 표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원, 부장, 과장, 대리, 문자열을 가지고 참조를 하는 거잖아요. 문자열을 가지고 참조하는 거니까 당연히 있겠죠. 없으면 에러 나겠죠. 여기다 0을 써야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확인 눌러볼게요. 사원이란 말이에요. 사원에 대한 상여금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각각에 대한 상여금이 나온다 이런 소리예요. 자, 초과 수당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해 볼게요. 는자 쓰고 H룩업. H룩업. 마찬가지예요. H축은 반드시 첫 번째 행역값하고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아래 조건표에 있는 첫 번째 행이 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직위를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이 값을 가지고 직위 사원 가지고 테이블 어레에 있는 전체 범위 잡고 F4키 누르고 초과 수당이니까 몇 번째 행값을 찾아야 돼요? 세 번째 행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 행값 찾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하고 일치하니까 0을 쓰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H루고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로 가보세요. 46쪽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H룩업하고 이제 라운드업 함수를 같이 써서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라운드업하고 H룩업을 같이 써야 돼요. 할인액을 구할 거예요. 여기서 할인액을 구할 건데 할인율에 따라서 판매 금액 곱하기 할인율을 해야지만 할인 금액이 구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할인율은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진다 이런 소리예요.
내가 55개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나는 할인율이 얼마야 되겠어요? 3%죠. 40개에서 69개까지는 지금 3%란 소리죠. 70개가 넘어야 6%를 DC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자, 먼저 할인율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는자 쓰고 H로. 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아래 할인율 표에 있는 첫 번째 행값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행값이 지금 판매 수량이니까 내 것 판매 수량을 갖고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판매 수량을 가지고 찾겠다. 테이블 어레이는 아래 조건표를 드래그 하시고 F4키를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그다음에 인덱스, 노 인덱스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할인율이니까 할인율은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 이라고 쓰고. 마지막에 레인지 룩업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현재 55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55개라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근사값에서 찾을 때는 어떻게 한다? 1이라고 써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1.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할인율이 얘는 0%란 소리예요. 자, 더블 클릭 해볼게요. 다 0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3%, 6% 나와야 되는데 이건 소수점 자릿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에서 소수점 자릿수 이렇게 늘려주시면 어때요? 3%, 6% 나오죠? 근데 우리는 할인액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판매 금액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가서 곱하기 판매 금액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엔터. 이 샵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열의 넓이가 좁아서 그러는 거니까 열의 넓이를 넓혀주시면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소수점 자릿수를 많이 늘려놔서 그렇습니다. 이게 4200, 4207.5예요. 그런데 이거를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엑셀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100의 자리란 말이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많이 어려워라 해요. 그런데 우리 교재 보시면 표시 예가 있어요. 34,530원이면 34,600원으로 표시해라 라고 써 있고 공이 두 개가 있어요. 공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는 1의 자리하고 10의 자리를 올리든지 버리든지 해서 100의 자리부터 표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라운드 업을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앞에다가 H로업 앞에다 라운드 업을 써볼게요. 업. 자, 어떤 넘버를, 넘버 디지트, 여기다가 아까 소수점 밑에가 아니라 정수 부분에서 반올림을 할 때는 음수 값을 쓴다 그랬잖아요. 공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면을 한번 잘 보시면 42,007.5인데 마이너스 2를 쓰니까 어때요? 07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4300으로 가죠. 4300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라운드 업을 썼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라운드 업은 무조건 반올림한다. 무조건 반올림한다. 0이 됐던 1이 됐던 뭐 여러분 급여 받을 때나 이럴 때 무조건 반올림하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자릿수가 지금 소수점 자릿수가 여러 자리가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주시면 4,300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H룩업하고 라운드 업 함수를 써서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혹시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는자 쓰고 H룩업 H룩업 밑에 할인율에서 수량을 가지고 할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내 거 수량을, 판매 수량을 클릭하고 아래 할인표를 드래그하고 F4키 눌러서 고정하고 할인율을 찾아와야 되니까 할인율은 두 번째 행에 있으니까 2라고 쓰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하냐 안 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55라는 값이 여기서 근사값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2를 써야 한다. 그러면 내 거 할인율은 0.03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다 판매 금액을 곱해줘야 합니다. 곱하기 판매 금액. 그럼 판매 금액에 3%를
할인 받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4,207.5원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뒤에 소수점 자릿수나 1일 자리나 10일 자리를 올려서 무조건 할인율을 많게 받게끔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라운드 업을 쓴다는 소리는 돈을 많이 주겠다는 소리잖아. 올려서 주겠다는 소리니까. 앞에다가, H룩업 앞에다가 라운드 업을 쓰세요. 자, 넘버 디지트에다가는 자릿수를 쓰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자릿수가 예제로 나옵니다.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1하고 10은 표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똑같은 걸 가지고 제가 브이로그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업은 여러분들도 한번 지워보세요. 할인액 지워보세요. 아니, 브이로그업 파일을 불러서도 해볼 건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서요. 이게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브이로그업은 세로로 돼 있는 것만 찾아온다 그랬으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브이로그업 함수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얘를 복사해 보세요. 복사. 그리고 여기다 I2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보세요. 행렬 바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렬 바꿈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 가로로 돼 있던 것이 바로 세로로 바뀌죠. 이걸 보고 우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거든요.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이론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행으로 돼 있는 걸 이렇게 종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더라. 이걸 일일이 복사해다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브이로그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블럭 잡고 복사해서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행렬 바꿈. 그러면 짠 이렇게 바뀌어지죠. 네. 자, 이거 가지고 브이로그업 해볼게요. 브이로그업과 H룩업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행과 열만 달라요. 는자 쓰고 브이로그업. 자, 갔어요. 동일하게 얘도 수량을 가지고 찾을 거니까 내 거 판매 수량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여기 표에서 찾을 거 여기 제목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F4키 누르고 얘도 열로 돼 있으니까 브이로그업은 열 단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컬럼이라고 써 있죠. 여기 컬럼 인덱스 넘버는 당연히 2라고 써야 되겠고 레인지 룩업도 1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어때요? 똑같이 0.03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곱하기 판매 금액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브이로그업과 H룩업은 동일하게 풀지만 가로냐 세로냐에 따라서 방법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47쪽에 있는 브이로그업을 다시 한번 브이로그업하고 추주 인덱스 함수가 나와요. 거기를 한번 인덱스 함수를 가지고 브이로그업이랑 추주 함수랑 다 한꺼번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학생들이 어려워라 하는 함수 중에 하나가 인덱스 함수를 좀 어려워라 해요. 물론 브이로그업, H룩업 함수에 비해서는 나올 수 있는 빈도수가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종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인덱스 함수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3시에 뵙겠습니다.